혹시 약만 먹으면 혈당이 내려갈 거라 생각하셨나요? 운동이 좋다는 건 알지만 나이가 들수록 무릎도 아프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지 않으셨나요? 많은 어르신들이 걷기는 너무 쉽다고 생각하다가 막상 실천하지는 못하십니다. 하지만 걷기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혈당 관리 방법입니다. 가볍게 걸어도 몸은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식후에 10분만 걸어도 혈당은 급하게 올라가지 않고 천천히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 간단한 원리를 몰라서 밥만 먹고 바로 눕거나 소파에 앉아 움직이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반복되면 약은 점점 늘고 몸은 더 피로해집니다. 오늘은 약보다 든든한 가벼운 걷기의 진짜 효과와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하루 걷기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시면 내 몸을 지키는 첫걸음이 얼마나 간단한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봅시다. 혈당은 결국 몸속에 남은 당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입니다. 밥을 먹으면 밥 안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바뀌어 우리 혈관을 떠다닙니다. 이 포도당은 원래 몸에 꼭 필요한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당이 몸속에 남아서 근육으로 흡수되지 않으면 혈관 안에 계속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높은 혈당입니다. 젊을 땐 괜찮습니다. 근육량도 많고 몸이 활발해서 밥만 먹고 조금만 움직여도 당이 잘 사용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근육은 줄고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몸을 움직이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이러면 혈관에 있던 당이 근육으로 빨리 흡수되지 못하고 남게 됩니다. 결국 혈당이 올라가고 몸은 점점 피로해집니다. 이때 가장 간단하고 안전한 방법이 바로 걷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이라 하면 큰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운동화도 새로 사야 할 것 같고, 공원에 가야 할 것 같고, 시간을 따로 비워야 할 것 같아 아예 시작을 못 하십니다. 하지만 걷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서든 할 수 있고, 특별한 장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언제 걷느냐입니다. 밥을 먹고 나면 혈당은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밥을 먹고 바로 소파에 앉거나 누워서 TV를 보면 몸은 밥에서 나온 당을 전혀 쓰지 못합니다. 이때 혈당은 갑자기 치솟았다가 몸이 힘들게 처리하면서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런 급격한 오르내림이 반복되면 혈관은 상처를 입고 몸은 더 지칩니다. 그런데 같은 밥을 먹어도 밥 먹고 가볍게만 걸어도 혈당은 천천히 올라가고 근육이 포도당을 흡수해 몸은 덜 피곤해집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도 식후 10분만 걸어도 식후 혈당이 20% 이상 낮아진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많이 걸으라는 게 아닙니다. 식후에 가만히만 있지 않아도 몸은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왜 그런지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몸을 스펀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밥을 먹으면 빗물이 스펀지 위에 고여 있는 상태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빗물은 그냥 스펀지 위에 머무릅니다. 하지만 살짝만 눌러주면 스펀지는 빗물을 흡수합니다. 우리 몸의 근육이 바로 그 스펀지 역할을 합니다. 걸으면 근육이 부드럽게 움직여서 혈관 속에 남아있는 당을 빨아들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은 줄어들기 때문에 움직임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복잡한 체조나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무릎이나 허리에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걷기는 무릎에 큰 무리를 주지 않고 근육을 깨워줍니다. 몸 전체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혈당뿐만 아니라 혈압도 안정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가벼운 걷기는 스트레스도 줄여줍니다. 스트레스가 많으면 혈당은 올라갑니다. 몸이 긴장하면 호르몬이 당을 더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걷기를 하면 숨이 고르고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몸속 긴장이 풀립니다. 그래서 밥을 먹고 바로 소파에 앉는 것보다 식탁 치우고 집안 마당이라도 한 바퀴 돌면 그게 바로 몸을 위한 큰 변화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는 무릎이 아프고 다리가 무거워서 못 걷겠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꼭 멀리 나가서 오래 걸을 필요는 없습니다. 집 안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집안을 왕복하거나 베란다에 화분 돌보기, 마당에 서서 발 뒤꿈치를 살짝 들어 올리고 내리기, 이런 작은 움직임만으로도 혈액이 돌고 근육이 깨어납니다. 걷기는 약보다 비용이 들지 않고 언제든 시작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처음부터 오래 걸으려고 하지 마시고 식후 10분, 15분 천천히 걸으면서 내 몸에 맞는 시간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걷기 전에는 신발만 편하면 충분합니다. 복장은 가벼운 운동복이면 좋지만 집 앞이라면 평상복으로도 상관없습니다. 허리를 꼿꼿이 펴고 시선을 조금 앞에 두고 발 뒤꿈치부터 발바닥, 발끝 순으로 딛는 느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 몸이 걷기를 기억하면 밥을 먹고 바로 눕는 습관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하루 한 번만 걸어도 몸은 변합니다. 이게 바로 걷기가 혈당을 낮추는 원리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한 발만 내디뎌 보세요. 많은 어르신들이 걷기가 좋다는 말은 들어도 나이가 들수록 걷기가 오히려 부담스럽다고 말씀하십니다. 무릎이 시큰하고 다리가 무겁고 걸어야지 마음먹어도 막상 밖에 나가려면 귀찮고 겁이 납니다. 그래서 운동하라는 말만 들으면 내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작은 걸음이라도 몸은 정직하게 변합니다. 오늘은 제가 만났던 시니어분들의 걷기 이야기를 몇 가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70대 박 어르신은 퇴직 후 혈당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약을 늘려도 공복 혈당이 잘 잡히지 않아 늘 병원 수치표를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박 어르신은 병원에서 걷기를 권유받았지만 무릎이 아프다고 핑계를 대며 몇 달을 미루셨습니다. 그러다 가족이 함께 식후에 집 근처 공원을 한 바퀴만 돌자고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5분만 걸어도 다리가 무겁고 숨이 찼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자 신기하게도 식후 혈당 수치가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집안에 앉아있던 때보다 저녁이 덜 더부룩했고 밤에 잠드는 것도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박 어르신은 말하십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밥 먹고 한 바퀴 도는 게 이렇게 도움이 될 줄 몰랐어. 약을 더 먹는다고 몸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몸을 움직여야 한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지. 경북에 사시는 81살 김할머니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김할머니는 다리가 약해 멀리 산책 나가는 건 엄두가 안 났습니다. 그래서 밥 먹고 바로 식탁을 치우시고 집안을 왕복으로 천천히 걸었습니다. 때로는 베란다 화분에 물을 주면서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렸다. 아주 작은 움직임부터 시작했습니다. 김할머니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허리가 아파서 못 걷는다고만 했는데 집안이라도 이렇게 움직이고 나니까 몸이 덜 붓고 당뇨약도 더 늘지 않았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도 몸은 알아서 반응하더라고. 이런 분들을 보면 걷기는 거창한 준비가 필요 없는 운동이라는 걸 다시 느낍니다. 공원에 갈 시간이 없어도 집 마당이라도 돌면 됩니다. 베란다라도 오가면 됩니다. 중요한 건 멀리 가는 게 아니라 식후에 가만히 있지 않는 겁니다. 또 다른 분은 집 앞 정자에서 동네 친구들과 식후에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다가 말만 하지 말고 걸어보자 해서 하루에 15분씩 동네 골목을 같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힘들다고 투덜거리던 분들도 한 달쯤 지나자 걷고 나면 몸이 시원하다고 하십니다. 무엇보다 좋은 건 혼자 하면 귀찮은 것도 같이 걸으면 대화도 하고 웃음도 난다는 겁니다. 걷기를 시작하면 좋은 점은 혈당뿐만 아니라 기분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몸이 뻐근한 채로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있으면 마음도 처지고 불안합니다. 하지만 밥 먹고 잠깐이라도 걸으면 숨이 고르고 머리가 맑아집니다. 작은 햇볕이라도 쬐면 마음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가끔은 가족들이 엄마 이제 나이도 드셨는데 굳이 걸어야 돼요?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어르신들은 오히려 말씀하십니다.
밥 먹고 바로 누우면 내 몸이 힘들어. 약 먹는 돈은 있어도 내 다리는 내가 지켜야지. 이런 말을 들으면 걷기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해 하는 작은 약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날씨가 너무 춥거나 미끄럽다면 안전이 더 중요합니다. 그럴 땐 방 안에서라도 가벼운 제자리 걷기나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발 뒤꿈치 들어 올리기 같은 간단한 동작만 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밥 먹고 나서 몸이 딱 굳지 않게 하는 겁니다. 이게 쌓이면 약보다 든든한 내 몸에 힘이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도 나는 못해라고 먼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박 어르신도 김할머니도 처음엔 다들 못한다고만 하셨습니다. 하지만 작은 걸음 한 발이 내 몸의 당을 덜어주고 혈관을 지켜줍니다. 걷기는 무조건 멀리 오래 가야 하는 운동이 아닙니다. 내 몸이 할 수 있는 만큼 조금만 움직여도 달라집니다. 이제는 밥 먹고 바로 앉지 마시고 식탁을 치우고 베란다를 돌고 마당을 한 바퀴 걸어보세요. 그 작은 실천이 약보다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걷기가 좋다는 건 알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무릎이 약하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다리가 무겁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아예 시작을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걷기는 거창하지 않아야 오래갑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하루 걷기 루틴을 만들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시간입니다. 무조건 오래 걷겠다고 욕심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루에 딱 10분에서 20분만 걸어도 충분합니다. 특히 식사 후 서너 시간 지난 늦은 저녁보다는 밥 먹고 바로 걷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밥을 먹고 혈당이 올라갈 때 근육이 움직여야 당을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식사 후 30분 안에 가볍게 움직이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장소입니다.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집 앞 골목 한 바퀴라도 좋습니다. 마당이 있으면 마당을 천천히 돌면 됩니다. 베란다에 화분을 돌보며 발걸음을 옮겨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몸이 딱 굳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가끔은 밖에 나가기 귀찮으면 집안에서 복도를 왕복으로 왔다 갔다 해보세요. 생각보다 금방 몸이 풀리고 숨이 고릅니다. 세 번째는 자세입니다. 너무 빠르게 걸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무릎이 무리되지 않도록 발 뒤꿈치부터 편안하게 딛는 느낌으로 걷습니다. 허리는 곧게 세우고 시선은 앞쪽으로 두세요. 시선을 아래로 두면 등이 굽고 목이 뻐근해집니다. 팔은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흔듭니다. 팔을 크게 흔들면 어깨까지 같이 움직여 몸 전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복장입니다. 굳이 운동복을 새로 사지 않으셔도 됩니다. 발이 편한 운동화 한 켤레면 충분합니다. 양말은 너무 얇지 않게 신어발에 물집이 잡히지 않게 하세요. 겨울이라면 목도리와 장갑을 하고 미끄럽지 않은 길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는 루틴으로 만들기입니다. 걷기는 한 번만 하고 끝나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를 걸으면 몸이 기억해서 습관이 됩니다. 처음엔 식사 후에 설거지를 하고 바로 신발을 신고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걷는 장소가 바뀌면 귀찮아지기 쉽습니다. 항상 같은 코스를 정해두면 마음이 한결 편해집니다. 여섯 번째는 기록입니다. 내가 얼마나 걸었는지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스마트폰이 어려우시면 종이에 적으셔도 됩니다. 오늘은 집 앞 골목 3바퀴, 내일은 4바퀴. 이렇게 적어보면 스스로 뿌듯해지고 더 걸어야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일곱 번째는 혼자보다 같이입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같이 걸으면 말을 나누며 걷게 되고 시간이 훨씬 빨리 갑니다. 동네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실버 걷기 모임을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누군가 기다려주고 같이 걸어주면 혼자선 귀찮던 것도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무리하지 않기입니다. 처음부터 무리하면 무릎이 더 아프고 다음날 몸살이 날 수 있습니다. 몸이 힘들면 오늘은 집 앞만 돌고 내일은 골목까지 나가고
하루하루 몸이 괜찮아지면 조금씩 늘려보세요.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아홉 번째는 작은 보상입니다. 걷기를 하고 나면 따뜻한 차 한 잔을 드세요. 스스로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겁니다. 작은 즐거움이 있어야 내일도 걷고 싶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걷기는 내 몸을 위한 약이라는 걸 기억하는 겁니다. 약은 병원에서 받지만 걷기는 내가 스스로 챙기는 약입니다. 밥 먹고 바로 누우면 몸은 힘들어지고 혈당은 올라가고 약은 늘어갑니다. 하지만 밥 먹고 10분만 걸어도 혈당은 천천히 내려가고 몸은 덜 지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처음엔 나는 못해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작은 한 발이 모이면 내 몸은 정직하게 달라집니다. 오늘부터라도 신발끈을 묶고 식탁을 치우고 집안을 한 바퀴 돌아보세요. 마당을 두 바퀴 돌고 집 앞 골목을 세 바퀴 돌아보세요. 그렇게 한 발씩 걷다 보면 몸은 기억하고 혈당은 내려갑니다. 약보다 든든한 걷기 루틴. 이제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가벼운 걷기가 이렇게 큰 힘이 되는지 처음 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약만 믿는다고 몸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내 발이 움직여야 몸은 정직하게 변합니다. 처음엔 귀찮고 다리가 무겁더라도 하루 10분만이라도 걸어보세요. 집안 복도라도 괜찮고 마당이라도 충분합니다. 작은 걸음 하나가 내 혈당을 낮추고 내 몸을 살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과 친구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함께 걸으면 더 든든합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께 실천할 수 있는 건강 정보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